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을 하여야만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라는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보험회사에게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은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고의사고인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 후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역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법 규정뿐만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약관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서 다만이라고 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원칙이 있는 경우 예외 조항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고의사고는 무조건 보험금 부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사례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요. 경찰에서는 피보험자가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우발적으로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고 타살 혐의점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내사 종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서의 판단은 목격자의 증언 및 가족의 진술을 근거로 한 건데요. 가족 진술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 이제 피보험자가 공황장애 이후 힘들다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하였으며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로 입원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와 가족은 사고 당일 새벽에 음식을 사 먹으러 같이 나가기 위해서 가족이 먼저 차에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보험자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거주하던 자택 앞에서 피보험자가 떨어진 채 발견되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정리하면은 피보험자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새벽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사 먹으러 나가던 중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제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에 사고 이전에 피보험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 내용을 보니까 불안, 우울감과 상황 스트레스에 대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셨으며 신경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증상이 있었고 스트레스 자극 하에서는 우울감, 자살사고 에피소드도 변화가 심한 환자에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이 소견서의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사망 직전에 학원에서 수강을 하려고 수강 신청도 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의 가입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금만을 지급받았는지 대해서 보자면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그 자체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정황 및 기존 치료 이력 등을 이제 종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였는지 판단을 하게 되므로 법원의 판단을 맡기기 전에 보험사 및
유가족 입장에서 법원을 통하여 다투었을 때 둘 다 승소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험금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나 법원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유서를 작성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서가 일단 없었으며 경찰 기록에서도 우발적인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유서도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갑자기 본인을 제어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즉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학원 수강 신청을 할 만큼 본인의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했던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을 하여야만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 경위상 유서도 없고 가족과 함께 음식을 사 먹으러 나가던 중 스스로 사망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의로 사망한 경우와 다른 유형이므로 실족하여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피보험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만으로는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피보험자의 고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